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 미준입니다. 1월 6일 목요일에 일부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아마도 많은 분들께서 시장 상황 때문에 궁금하신 점이 정말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별다른 사담 없이 바로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월 6일 일부 방송 바로 시작합니다. 아마도 오늘 아침에 일어나셔서 주가창을 보고 깜짝 놀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정말 큰 폭으로 주식시장이 하락을 했는데요. S&P 500이 마이너스 1.94%, 다우존스가 1.07% 떨어졌고요. 나스닥이 가장 안 좋았습니다. 마이너스 3.34%, 러셀 2000 역시도 마이너스 3.30%. 그래서 나스닥, 러셀 2000 위주로 굉장히 많은 폭으로 하락을 했죠. 이렇게 지수가 3% 넘게 떨어지고 나면은 거의 뭐 폭락이라고 봐야겠죠. 개별 종목에 따라서는 10% 이상 떨어지는 종목이 굉장히 많았겠구나라고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개별 종목의 성적표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미국 시장에서 가장 좋지 않은 주가의 흐름을 보인 종목은 로쿠였습니다. 로쿠의 주가가 거의 12%가량 떨어졌는데 여기 관련해서는 한 가지 악재가 발생을 했거든요. 어떤 뉴스 때문에 이렇게 많이 주가가 하락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외에도 오픈도어가 11.42%, 스킬즈가 10.26%, 퍼시픽 바이오사이언스 오브 캘리포니아가 10.12% 떨어졌고요. 그들을 이어서 UiPath가 10.08%, 클라우드 플레어가 9.76%, 이틀 연속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메르카도 리브레가 9.64%, 업스타트가 9.51%, 로빈후드 역시 9.11% 떨어졌고요. 버진 갤럭틱이 마이너스 9.07, C 리미티드가 마이너스 8.92, G 스케일러가 마이너스 8.66. 전반적으로 작년 그리고 2020년에 굉장히 많은 폭으로 주가가 상승했던 종목들 위주로, 그러니까 성장주들이죠. 모든 성장주들이 대체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였다는 것을 한눈에 여러분들께서 직접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어제 올라간 종목이 딱 두 개 보이네요. 하나는 퀄컴이고요. 또 하나는 디어입니다. 각각 0.08, 0.34% 아주 소폭의 상승을 보인 종목이 두 개 정도 제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안에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역시도 포트폴리오가 많이 하락을 했을 텐데요. 자, 이렇게 하락장이 올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었잖아요. 아무래도 연준에서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테이퍼링이 이미 11월 달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 투자자들은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누가 과연 많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향후 다가오는 그 2022년 말에 갔을 때 각자의 수익률의 차이가 날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이 가능합니다. 아무쪼록 미주온을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서는 미리 현금 확보를 많이 하셔서 이번에 찾아온 줍줍 기회, 그리고 이 줍줍 기회가 사실 단기간에 끝날지 조금 장기전으로 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따라서 많은 현금을 보유하고 계신 분이 굉장히 좀 심리적으로 안정이 될 수가 있고, 이번 기회에 저가 그 매수 기회를 활용해서 좋은 기업들의 주식을 많이 담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되는 시장 정세입니다. 자, 어제 이렇게 미국 주식 시장이 전반적으로 폭락을 한 이유는요, 단 한 가지입니다. 어제 날짜로 지난 12월 14일, 15일 양일에 걸쳐서 펼쳐졌던 연준의 FOMC 미팅에 대한 의사록이죠. 미팅 미닛이 발표가 됐거든요. 이 미팅 미닛의 내용이 굉장히 좀 호키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길래 어제 미국 주식 시장이 이렇게까지 흔들렸는지 직접 한번 그 주요 골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팅 미닛이 여기 나와 있긴 하는데요. 굉장히 좀 그 긴 내용이기 때문에 기사 하나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살펴보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자, 이번 시킹알파 기사를 통해서 어제 발표된 연준의 의사록 내용을 우리가 깔끔하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 기사의 제목에 주요 골자가 나와 있습니다. 페드, 연준의 그 폴리시 메이커들이 이번에 프리퍼라는 것은 이제 선호한다는 거잖아요. 뭐를 선호하냐면 레이 체인지, 즉 기준금리의 인상을 선호한다. 뭐보다 더 선호하냐면 발란시세 액션. 발란시세 액션이 뭐냐면 여태까지 지금 시장이 계속해서 돈을 풀었잖아요. 돈을 풀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계속해서 채권을 사들였다는 얘기입니다. 채권을 사들였다는 얘기는 연준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늘어났다는 거죠. 이렇게 늘어난 자산을 이제 팔기 시작할 텐데, 팔기 시작하면 이제 발란시상의 자산이 줄어들게 되죠. 이러한 액션을 취하는 것보다는 지금 기준금리를 상승시키는 것을 더 선호한다. 이러한 그 모양새가 지금 갖춰지는 것 같습니다. 조금 자세한 내용을 살펴봐야겠죠.
자,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우리가 줄여서 FOMC라고 부르죠. 이 FOMC 미팅에서 이번에 토론을 했다. 어떠한 결론을 도출했는데요. 어떻게 지금 폴리시, 그들이 행하고 있는 정책을, 통화 정책을 노멀라이제이션 할 것인가, 즉 정상화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논의가 펼쳐졌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결정된 내용이 뭐냐면요. Raising Federal Funds Rate Target Range, 즉 이제 기준 금리를 향상시키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발란시세에다가 손을 대겠다. 이러한 순서가 정해진 것 같습니다. According to the minutes니까 이제 이번에 발표된 의사록에 이렇게 써 있었다는 거죠. 자, 커미티 멤버들이 더 선호를 한다. 이렇게 순서를 이렇게 하는 것을 더 선호한다는 거죠. 기준 금리를 먼저 올리고 그리고 나서 발란시상의 자산을 팔아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채권을 줄여나간다. 이러한 순서를 더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uncertainty가 적다.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 금리를 줄이는 것이 더 안전한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을 취하고요. 이제 기준 금리를 먼저 조정하고 나서 결국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다시 이제 팔기 시작하면서 시장에 풀어져 있는 모든 자금을 흡수하겠다. 이러한 계획을 이번에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대부분의 파티시펀트, 즉 참가자들이 동의한 바가 있는데요. 어떠한 부분에 동의를 했냐면 적당하다라고 지금 동의했다고 합니다. 뭐가 적당하냐면요. 발란시세 런오프라는 것을 이제 발란시세를 줄여 나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발란시세를 결국은 이제 줄여 나가야 된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동의를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시기는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기준 금리를 인상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의 규모를 줄이겠다라고 동의를 한 사항입니다. 또한 많은 그 연준의 멤버들이 또한 어떠한 그 동의를 하고 있냐면 이 페이스, 어느 정도로 빨리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줄여 나가는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faster than previous tightening이니까 예전에 경제 침체로 인해서 여러 번 이제 연준에서 자금을 푼 바가 있잖아요. 그 전에 타이트닝을 할 때보다 오히려 더 빠른 추세로 시장에 지금 풀어져 있는 자금을 흡수하겠다. 이러한 것에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한다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같이 지금 시장에는 굉장히 불리한 정보들이 이번에 한꺼번에 쏟아져 나온 거죠. 일단 첫 번째로 기준 금리 인상이 생각보다 빨리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왜냐하면 발란시세에 그 손을 대기보다 먼저 그들이 기준 금리 인상을 선호한다라고 이미 못을 박았잖아요. 그 의미는 아무래도 이제 테이퍼링이 3월 달에는 끝나게 되니까 테이퍼링 끝난 이후에 3월 중순 정도에 기준금리 인상이 빨리 나타날 수도 있다는 첫 번째 공포감이 밀려오기 시작했고요. 자, 두 번째로 안 좋은 소식은 뭐냐면 기준금리 올리는 것도 굉장히 끔찍한데 그리고 나서 이제 발란시트를 줄여나가겠다. 그 얘기는 지금까지 자산 매입을 계속해서 시장에 돈을 풀어줬었는데 여태까지 풀어놓은 돈을 흡수하기 시작하겠다. 그러면 아무래도 유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주식시장에는 안 좋은 영향이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외부적인 환경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업에 투자를 하는 이런 건강한 투자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이잖아요. 자, 이러한 외부 환경으로 떨어지는 주가는 언젠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지금까지 모아온 현금을 가지고요. 가장 좋아 보이는 최고의 주식들, 앞으로 좋은 매출의 성장, 순이익의 성장을 보일 것 같은 미래지향적인 기업을 찾아서 한 주 한 주씩 계속해서 모아나가는 이런 현명한 투자자의 마음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줍줍 기회가 왔다고 해서 한꺼번에 가지고 있는 현금을 모두 다 투여하시는 것 역시도 조금은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락장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지도 알 수가 없고요. 아직 금리 인상은 시작도 하지 않았잖아요. 지금 연준의 그 의사록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주식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번 하락장이 얼마나 깊게 그리고 얼마나 오래 갈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것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어제 빅스 지수, 즉 공포지수라고 부르는 거죠. 굉장히 많은 폭으로 올라갔습니다. 8.52% 올라갔는데요. 문제는 지금 공포지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18.35에 불과합니다. 자, 지금 어제 하루 동안은 급격히 올라갔죠. 근데 문제는요. 이거를 이제 한 달 차트로 보면 아직까지는 굉장히 낮은 상태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한때는 그 빅스 지수가 12월 초에 29를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년 차트를 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피크에는 이제 30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여기도 27 그리고 가장 심한 경우에는 2021년 초에 37까지 빅스 지수가 올라간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19.73이라는 지수는요. 줍줍을 편한 마음으로 하기에는 아직 시장에 공포감이 덜 확산됐다. 이렇게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번 주 들어서 가장 바쁜 투자자 중에 한 명은요, 캐시 우드가 아닐까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캐시 우드는 모멘텀이 떨어져 있는 주식을 많이 줍줍하는 것으로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따라서 지금 어제처럼 주식시장이 신나게 떨어질 때는 굉장히 많은 양의 매수를 하는 것으로 장평이 나 있습니다. 자, 이번 기사를 보시면요, 캐시 우드가 2022년을 시작했다. 근데 그녀의 유주얼 스타일, 그러니까 원래 가지고 있는 그녀의 투자 스타일을 지켜나가면서 2022년을 맞이하고 있다라고 써 있죠. 그 스타일은 다름이 아닌 바잉 더 딥이다. 주식이 떨어지면 하락세를 이용해서 줍줍을 하는 이러한 투자 스타일로 굉장히 유명하다라고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캐시우드의 아크 인베스트가요, 매수를 했다라고 써 있는데 드라프트 킹이라는 주식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화요일날 어느 정도로 많이 주식을 매수했냐면 무려 118만 5,460주를 단 하루 만에 매수를 했습니다. 엄청난 금액이죠. 31.6 밀리언 정도의 가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예전에 스퀘어라고 불렸던 블록이라는 그 기업 역시도 최근 들어서 주가의 흐름이 굉장히 좋지 않잖아요. 따라서 캐시우드가 굉장히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4,760만 달러 정도의 가치가 있는 스퀘어 블록의 주식을 추가 매수했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로블록스의 주식도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33만 2,950주를 추가적으로 화요일날 매수를 했고요. 그 이유는 이제 다름이 아니고 3.7% 정도 주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줍줍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그 이외에도 캐시우드가 줍줍한 종목 몇 개가 지금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스트라타지스, 그리고 투유, 인바이테, 버클리 라이츠 등이 있고요. 그 외에도 빔 테라피틱스도 많이 매수했습니다. 6.4 밀리언 정도의 가치가 있는 주식을 매수를 했고요. 텔라닥 같은 경우도 최근에 많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3.4 밀리언을 추가적으로 줍줍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과연 그 캐시우드처럼 이렇게 떨어지는 주식마다 계속해서 매수를 하는 투자 방식이 나중에 향후 그녀가 얘기하는 것처럼 5년 이후에 어떠한 실적을 가져가게 될지, 이 부분 역시 제 자신의 수익률 마냥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크 인베스트의 수익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평가를 할 그런 날이 다가올 텐데요. 과연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응원의 말을 좀 하면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드린 것처럼 어제 미국 증시에서 가장 주가가 많이 빠진 종목은요, 다름이 아닌 로쿠였습니다. 무려 11.72%, 12% 가까이 빠졌잖아요. 여기에는 한 가지 뉴스가 큰 작용을 한 것 같은데요. 자, 이번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요, 아마존이 무려 1억 5천만 개의 파이어 TV 장비를 판매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파이어 TV는요, 로쿠랑 비슷한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슈퍼마켓이나 아니면 아마존 같은 온라인 숍을 이용해서 구입을 하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존 TV에 연결을 하고 이 TV를 이용해서 TV셋을 이용해서 무료로 스트리밍 서비스를 감람할 수 있는 이러한 그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무료인 대신에 광고를 봐야죠. 광고를 보면서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비인데요. 자, 조금만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시면 아마존닷컴이 이번에 주장을 하기를 무려 1억 5천만 개의 파이어 TV 장비를 전 세계적으로 판매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난 2020년 말에는 또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요, 보고에 따르면 5천만 개의 액티브 유저 어카운트가 있다라고 지금 발표를 했죠. 그런데 문제는 로쿠가 굉장히 독보적인 위치에 있었는데 지금 숫자를 보시면요, 거의 비슷해졌습니다. 로쿠 같은 경우는 3분기 말에 발표한 어카운트의 수가 지금 5,640만 개거든요. 따라서 한 10%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굉장히 좀 차이가 좀 좁아졌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거기에 상대는 아마존입니다. 그 점이 굉장히 좀 두려운 건데요. 왜냐하면 아마존 같은 경우는 전 세계 1등 그 이커머스 기업이잖아요. 제가 이번에 영국에 와서 혹시 이제 그 로쿠 TV를 설치할까 해서 여기저기 좀 기웃거려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아마존에 가서도 로쿠를 살펴봤는데 로쿠를 살펴볼 때마다 계속해서 파이어 TV에 대한 프로모션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나도 모르게 파이어 TV 장비를 살까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열심히 프로모션을 하면서 광고를 진행하는 모습을 직접 살펴봤습니다. 자, 이러한 의미를 살펴봤을 때 아무래도 로쿠의 시장 점유율이 계속해서 밀리고 아마존이 가지고 있는 파이어 TV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금 많은 폭으로 주가가 하락했다라고 정리가 가능하고요. 자, 반면 아마존에 투자하고 있는 주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이죠. 또 오늘 한 가지의 긍정적인 소식이 덧붙여졌는데 이번에 이제 CES라고 전 세계에서 가장 그 유명한 전자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전자 컨벤션이라고 봐야겠죠. 이 컨벤션에 어떠한 발표가 있었냐면 이번에 아마존이 포드 그리고 이제 스텔란티스
스텔란티스랑 함께 파트너십을 구축한다라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소식이 왜 반갑냐면요. 파이어 TV를 이용해서 이 자동차 안에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을 구축한다라는 거예요.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이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운전을 하면서 뭐 음악이나 듣고 간혹가다 이제 비디오를 틀어놓고 아이들한테 보게끔 하는 요 정도의 엔터테인먼트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향후 가까운 미래에 만약에 자율주행이 좀 상용화되고 굉장히 좀 많이 퍼져나가게 되면 운전을 할 필요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동하는 시간에 자율주행차 안에서 과연 어떠한 엔터테인먼트를 즐기게 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아마존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파이어 TV를 이용해서 다른 자동차 기업과 파트너십, 협업을 시작하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모습이다라고 정리가 가능합니다. 방금 바로 앞에서 살펴본 기사는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로쿠에 투자하고 계신 주주분이라면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픈 내용이었잖아요. 반면에 아마존의 주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자, 이번 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기사에는 페이스북, 즉 메타 플랫폼즈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메타 플랫폼즈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안타까운 소식 하나가 전해지고 있고요. 반면에 여러분들께서 구글에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는 이러한 뉴스 하나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 페이스북의 모회사인 메타 플랫폼즈가 이번에 프로젝트 하나를 중단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젝트가요,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였거든요. 자, 어떠한 프로젝트냐면 그들 자신의 그 가상현실, 증강현실 운영 체계를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였다. 그리고 이제 이 프로젝트를 중단하고 안드로이드로 돌아간다라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굉장히 좀 커다란 뉴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의미를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자, 페이스북의 모회사인 메타 플랫폼즈가 디벨롭먼트라는 것은 개발하는 거거든요. 개발 중이었던 프로젝트를 이번에 멈춘다라고 나와 있는데 몇 년에 걸쳐서 진행했던 굉장히 대규모의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프로젝트는 운영 체계를 만드는 그런 대규모의 프로젝트였거든요. 그리고 이 OS 체계는 뭐를 위한 거였냐면 메타버스를 만들기 위한 기본 틀이 되는 가상현실 그리고 증강현실의 그 장비 안에서 사용하기 위한 오퍼레이팅 시스템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굉장히 좀 노력을 많이 했던 부분이 지금 뒤로 물러서는 이런 셈이 되는데, 이 메타에서 왜 이렇게 OS 운영 체계를 새롭게 만들려고 노력을 했냐면요, 최근 들어서 굉장히 좀 자존심이 상하는 이런 일이 생기고 있었잖아요. 뭐 단편적인 예로 애플에서 개인 보호 정책을 변경하면서 타겟 광고를 할 수 없게끔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서 메타 쪽에서 많은 매출에 손실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남들이 구축해 놓은 운영 체계에 들어가서 애플리케이션으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굴욕적인,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을 맞이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다짐을 했던 거죠. 우리 자신이 이용할 수 있는 운영 체계를 스스로 만들겠다. 그래서 다른 그 플랫폼에 들어가서 장사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던 것이었는데, 안타깝게도 그러한 노력이 좀 결실을 맺지 못하고 프로젝트가 중단됐다는 좀 그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메타는 지금 현재 오픈 소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안드로이드 버전을 쓰고 있거든요. 이 안드로이드 버전의 그 오픈 소스를 이용해서 오큘러스 퀘스트 VR 디바이스를 운영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현재 우리가 그 메타에서 제공하고 있는 가상현실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안드로이드 안에 들어간 앱을 깔고 여기서 이제 구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러한 그 틀을 깨기 위해서,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들어가지 않고도 자체적인 운영 체계를 통해서 가상현실 그 체험을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는데 이걸 이번에 포기한 거죠. 자, 그 대신에 이제는 어떤 방향으로 선회가 됐냐면요, 메타가 계속해서 안드로이드를 수정할 것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메타버스를 위한 독자적인 플랫폼을 만들긴 하는데 안드로이드 베이스라는 거죠. 따라서 안드로이드에 일정한 피를 내고 안드로이드를 번영하면서 여기에서 플랫폼을 구축하는 이러한 형태로 프로젝트가 변형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기사를 보면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페이스북, 즉 메타 플랫폼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굉장히 좀 안타까운 소식이긴 하거든요. 하지만 구글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커다란 호재가 될 수 있죠. 우리가 지난 20년간 그 테크놀로지 쪽에 가장 커다란 그 주류를 살펴보면요, 2000년도에 들어서 인터넷이 이제 완전히 대중에게 보급이 되고 마이크로소프트라는 그 하나의 플랫폼이 그들의 입지를 굉장히 단단하게 만들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윈도우라는 플랫폼을 가지고요, 하나의 이제 OS죠. 윈도우 안에서 모든 것들이 작동이 다 되는 이러한 그 모습을 구현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지난 10년 동안은 윈도우에서 모바일 쪽으로 넘어왔죠. 모바일로 넘어오면서 애플이라든지 구글 이러한 그 양대 산맥이 이 운영 체계를 지배를 해왔습니다. 아이폰을 쓰는 사람이라면 iOS에서 모든 애플리케이션을 구동해야 됐었고, 그리고 삼성폰이라든지 중국에서 만드는 폰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구글에서 제공하는 안드로이드 OS 시스템 안에서 이 애플리케이션을 구동하면서 서비스를 제공을 받았었죠. 자, 이러한 그 추세가 10년 정도 지속돼 왔었는데 이제는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세계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좀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아, 드디어 구글에서 가지고 있던 안드로이드를 벗어난 어떠한 새로운 운영 체계가 메타 플랫폼들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기대감을 페이스북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지고 있었는데 이러한 계획이 무산이 됐다. 따라서 구글 입장에서는 굉장히 커다란 하나의 위험 요소가 없어졌다라고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굉장히 오래간만에 루시드 관련된 기사 하나 더 읽어볼까 합니다. 어제 루시드의 주가 역시 성장주이기 때문에 7% 가까이 떨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자, 루시드 그룹이 이번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어떠한 계획이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전기차 있잖아요. 이 전기차를 유럽에 드디어 판매를 시작한다라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죠. 자, 루시드 그룹이 트레이드 로우니까 주가가 떨어지고 있다라고 나와 있죠. 자, 주가가 오늘 떨어지고 있다. 그런데 오늘 같은 날은 어떤 날이냐면 많은 하이그로스 스토리 스톡, 즉 성장주들이 대부분 다 슬럼프에 빠져 있다라고 나와 있죠.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투자자들이 로테이션, 이게 전환하고 있다, 옮겨가고 있다라는 거죠. 어디로 옮겨가고 있냐면 밸류 주식, 즉 가치주로 옮겨가는 현상이 나오면서 성장주의 대표격인 루시드 역시도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루시드의 주가는요 최근 들어서 많이 빠졌습니다. 지난 16주 동안 17%나 주가가 하락을 했거든요. 그리고 가장 높았던 그 스펙과의 그 합병 이후에 최고가랑 비교를 해보면 무려 42%나 주가가 가라앉은 상황입니다. 많이 떨어졌죠. 자, 하지만 그 굉장히 긍정적인 뉴스 하나가 발표가 됐는데 트위터를 통해서 발표를 한 것 같고요. 유러피안 마켓, 유럽 시장에 드디어 진출을 한다, 확장을 한다라고 나와 있고 그 시기는 올해부터 시작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예약을 받기 시작한다. 그래서 전기차를 이미 예약을 받고 있는데요. 어떤 나라에서 예약을 받고 있냐면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아이슬란드도 들어갔고요. 이탈리아, 모나코,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그리고 영국, 이러한 대부분의 좀 대표적인 유럽 국가에서 드디어 루시드의 차량을 예약 주문할 수 있다. 이러한 반가운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그 반가운 소식을 통해서 루시드가 반등을 시작할 수 있을지 한번 관찰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제가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공유한 기사의 내용들에 따르면요. 2022년 들어서 테크 주식들 그리고 성장주에 들어가 있던 자금들이 많이 이탈을 하고 가치들로 옮겨간다. 뭐 이러한 로테이션에 관한 기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자금들이 가치주로 옮겨가면서 배당 주식들도 역시 힘을 많이 내고 있거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번 기사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컴 인베스터가 뭐냐면 매달 이렇게 월급을 받는 투자자들, 따라서 배당금에 투자를 하는 이러한 투자자들을 인컴 인베스터라고 부릅니다. 자, 배당 투자자들이요 굉장히 좋은 시작을 2022년에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서 디비던드 ETF가 지금 올타임 하이에 올라가 있다, 최고점을 찍고 있다는 거죠. 자, 자세한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배당 주식들이 올타임 하이, 뉴 하이에 지금 이르르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수요일날 그랬다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오늘은 조금 떨어졌죠. 자, S&P 500 디비던드 익스체인지 트레이디드 펀드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SDY, 우리가 SPY는 많이 들어보셨지만 SDY는요, 이 SPY 안에 들어가 있는 주식들 중에 배당주만 모아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SDY가요 수요일날 아침에 올타임 하이를 지금 기록을 했습니다. 2005년에 인셉션이라는 것은 이제 시작을 했다는 거거든요. 출시된 이후에 가장 높은 주가를 이번에 SDY가 만들어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스크는 존재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디비던드 스톡의 그 레코드가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본드 레이트이 올라가거든요. 본드 레이트는 이제 채권의 금리를 얘기하는데 채권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요, 과거의 역사를 살펴봤을 때 아무래도 배당주들이 많은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쓰여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냐면 배당주들은 사실 주가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따라서 매달 받아내는 그 배당금 때문에 투자를 많이 하는 건데 배당률이 사실
사실 S&P 500의 평균을 보면 뭐 3% 정도 될까 말까 하거든요. 자, 그런데 만약에 금리가 이 3%보다 훨씬 더 작다면 조금 위험을 감수하면서라도 S&P 500에 들어가 있는 배당주를 사는 것이 낫겠죠. 그런데 만약에 채권의 금리가 점점 더 올라가서 만약에 2%, 3% 가까이 되면요. 그때부터는 사실 배당주의 가치가 좀 떨어지게 되죠. 왜냐하면 채권이라는 것은 위험성이 없는 완전히 안전한 자산이잖아요. 따라서 안전 자산의 수익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위험 자산의 배당금의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제 채권 금리가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가 배당 주식에 대한 미래를 좌우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죠. 하지만 이제 아직까지는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채권의 금리가 아직은 굉장히 낮은 수준이다. 왜냐하면 1.7% 정도에 머물고 있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경기가 계속해서 좋아진다면 이제 코비드 바이러스가 잠잠해지고 경기가 다시 활성화되면요. 많은 그 배당주를 이루는 그런 기업들이 아무래도 회복을 하겠죠. 그렇게 되면 그들의 페이아웃을 계속해서 좀 유지할 수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배당이 끊기지 않고 계속 나올 가능성도 높아지고 게다가 배당금을 올려줄 가능성까지 커지기 때문에 배당주의 가치가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밑에 나와 있는 것은 뭐냐면요. 탑 10 퍼포밍 스톡. 아까 말씀드린 S&P 디비던드 ETF를 이루는 종목 중에서 가장 주가의 상승이 좋은 10개의 주식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최고의 지금 주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주식은 바로 XOM. 굉장히 유명한 배당 주식이죠. 엑손모빌이고요. 지금 YTD로 봤을 때 무려 주가가 9.31%나 껑충 뛰어 올랐습니다. 현재 배당률은 5.26으로 당연히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배당률이라는 것은 배당금을 현재 주가로 나눈 거잖아요. 따라서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배당률은 떨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주가의 탄력을 받고 있는 종목은요. People's United Financial입니다. 현재 YTD로 7.97%나 주가가 껑충 뛰어 올랐고요. 현재 배당률은 3.79%입니다. 다음은 누코어 코퍼레이션 7.92% 주가가 상승했고요. 배당률은 대신 1.62로 떨어졌습니다. 캐터필라가 굉장히 좋습니다. 7.18% 주가가 상승을 했고요. 디비던드 일드가 2%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AT&T도 최근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YTD로 6.46%, 어제 시장에서도 또 주가의 흐름이 좋았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디비던드 릴드를 보면 7.94%라는 아직까지는 굉장히 높은 배당률을 보여주고 있는 주식입니다. 자, 뱅크 OZK가 나오는데요. 5.76% 상승했고요. 배당률은 2.44%. 자, 텔레콤 앤 데이터 시스템즈 같은 경우는 주가는 5.36% 지금 올해 들어서 올라가고 있고요. 배당률은 3.3입니다. 쿨린 앤 프로스트 뱅커즈를 보면 5.12% 정도 주가의 상승을 나타내고 있고 배당률은 2.26%, 메드트로닉이 4.99% 주가가 올랐습니다. 배당률은 2.32고요. 마지막으로 에머슨 일렉트로닉 컴퍼니가 4.89% 주가가 상승을 하고 배당률은 2.11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배당주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방송 앞부분에서 어제 연준의 의사록이 발표되면서 채권의 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 그러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주식시장의 하락을 이끌었잖아요. 자, 이렇게 채권의 금리가 올라갈 때는 과연 어떤 주식에 투자를 해야 좋은지 여기에 관련된 기사 하나를 여러분들과 공유할까 합니다. 자, 다음과 같은 주식들, 이제 그 1년에 주식들이 열거가 될 텐데 이 리스트에 나와 있는 주식들은요. 레이시 올라갈 때 오히려 좋은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022년 들어서 채권의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지금 투자자들이 볼 때는요.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반적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페이스에 좀 염두를 하면서 CNBC 프로에서는요. 이번에 주식들을 발굴을 했는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본드 일드가 올라갈 때 채권의 금리가 상승할 때 오히려 주가가 상승하는 굉장히 좀 재미있는 종목들을 이번에 우리를 위해서 발굴을 해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주식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식을 취했는지 여기 나와 있습니다. CNBC 프로가요. 일단 어떠한 그 분석을 했냐면 지난 5년간 10년 국채 금리가 가장 많이 올라간 그 달을 선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결과가 여기 나와 있는데요. 2021년 2월, 그리고 2018년 1월, 2021년 3월, 2021년 9월, 그리고 2018년 9월, 마지막으로 2018년 4월과 2019년 9월이 있습니다. 자, 여기 열거된 이 달이 가장 채권 금리가 껑충 뛰어 올랐던
있던 요런 달이거든요. 그런데 요런 달마다 주가가 상승한 요런 종목들을 여기서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이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이냐면 방금 전에 열거한 이런 달에 변함없이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갔던 그런 종목들만 추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인트레스트 레이시 올라가면 주가가 상승하는 굉장히 재미있는 종목들이죠. 자, 첫 번째 종목은요. 코노코 필립스입니다. 두 번째는 모자이크 컴퍼니, 세 번째는 보잉 컴퍼니, 네 번째는 원옥이고요. 다섯 번째는 엑선모빌, 뉴스 코퍼레이션 클래스 A, 그다음에 오레일리 오토모티브, 쉐브론도 나오고요. 마지막으로 아메리칸 인터내셔널 그룹. 여기서 이제 보시면 최근 들어서 주가의 흐름이 좋은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죠. 그 의미는 뭐냐면 역사적으로 이런 종목들이 채권 금리가 올라갈 때 주가가 상승을 했었는데 올해 지금 1월 달에도 변함없이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오미주 1부를 위해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1부의 마지막은요. 아마존의 주가 차트를 보면서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이 이제 아마존의 주가 차트인데요. 현재 주가가 이제 3,287 정도의 횡보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지난 2018년 말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때 그 아마존의 주가가요, 1,900을 넘어가다가 이제 단 3개월 만에 주가가 어느 정도로 많이 빠졌었냐면 1,300까지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무려 30%가 한 3개월 만에 주저앉았죠. 자, 이렇게 30%나 주가가 빠진 이후에 지금 주가 차트를 보시면 계속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고 있지만 결국 단 3년 만에 주가는 3,200까지 가지고 있죠. 따라서 3년 만에 배가 된 거잖아요. 만약에 이 1,300까지 주가가 떨어졌을 때 줍줍하신 분들은 지금 100% 이상의 수익을 올리고 계신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외부적인 영향으로 이때도 이제 그 기준금리가 올라가면서 주가 이렇게 많이 빠졌었거든요. 외부적인 영향으로 기업이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는 것은 가격이 변동되는 거지 기업의 펀더멘탈이 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모처럼 찾아오는 폭락장입니다. 아무래도 많은 분들께서 마음이 많이 불안정하고 조금 심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겪고 계실 텐데 장기적으로 보시고요. 앞으로 3년, 5년, 10년 이후에는 내가 가진 주식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주가가 올라가 있을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긍정적인 자세를 유지하신다면 슬기롭게 이번 하락장도 좀 잘 견뎌내시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자, 오늘 8시에 방송될 2부 방송도 많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